나는 뉴햄프셔의 유명한 하이킹 코스 주변에 살고 있어. 근데 얼마 전 뒷마당을 파다가 오래된 일기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엄청 소름 끼치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 일기는 꽤 오래전에 쓰여졌어. 21년 전이니까. 일기에 적힌 날짜대로라면 말이야. 그건 비닐랩에 잘 쌓여서 방수가 되는 봉지에 보관되어 있었어. 만약 내가 뒷마당에 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파다가 우연히 삽으로 건드리지 않았다면 그걸 발견할 일은 없었겠지. 근데 차라리 그게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걸 보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걸 본 후로 그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거든. 여기다 일기의 내용을 다 적을 생각은 없어. 그냥 기묘한 부분들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을 뿐이야. 그래도 딱히 빼놓는 부분은 없을 거야. 생략할 부분은 그저 어떤 캠핑 온 부부가 자기들이 얼마나 즐거운 캠핑을 보내는지 자랑하거나 그냥 하이킹 하다 만난 다른 여행객들이 뭘 요리하는가 등등의 내용일 뿐이니까. 이것만으로도 벌써 5장 정도는 생략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이번엔 기묘한 부분을 들려줄게. (1994년 7월 2일) 아침 7시. 어젯밤 제임스와 나는 뭔가 괴상할 정도로 밝은 불빛 때문에 잠에서 깼다. 천둥 번개인가 했지만 하늘은 맑았다. 제임스는 가끔씩 소리 없이 맑은 하늘에 치는 번개도 있다고 했다. 제임스 말이 맞을 것이다. 날씨는 하루 종일 구역질이 날 정도로 덥고 습했으며 해가 진 후로는 더욱 축축해졌으니까. 이런 날씨에 번개가 치는 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다시 잠에 들었고 일어났을 땐 날씨가 좀 덜 습했다. 오늘은 적어도 12마일 정도는 전진하고 싶다. 하이킹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1994년 7월 2일) 저녁 8시. 젠장, 이런 걸 일기에 적고 싶지도 않다. 정말 역겨워 미칠 지경이다. 하지만 제임스는 그래도 이걸 기록해 두라고 했다. 그래야 우리가 봤던 걸 경비대원 기지에 들려 알려줄 수 있을 테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충격적인 사건도 기억이 흐려질 수 있는 법이다. 아무튼 내가 겪은 사건은 이렇다. 하루 종일 우리는 걷고 있었다. 우리는 사슴이나 새, 너구리나 다람쥐, 그리고 검정 곰 같은 동물들을 마주치며 걸었다. 원래 우리가 걷는 코스에서 그런 짐승들을 만나는 건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곧 길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건 제임스가 뭔가를 발견해서였다. 우리는 뭔가 어렴풋이 보이는 곳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길을 벗어나 그걸 더 가까이 보기 위해 조금 아래로 내려갔다. 뭔가 끔찍한 것들이 100피트쯤 아래 놓여 있었다. 글쎄, 정확하게는 꽤 많은 수의 끔찍한 것들이었다.
몇천 피트의 넓은 공간에 걸쳐서 유산된 것 같은 동물의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어떤 것은 형체를 알아보기도 힘들었고 어떤 것은 거의 다 발육이 되어 선명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정말 끔찍했다. 1994년 7월 3일 새벽 2시 45분 어제 겪었던 일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 제임스는 평소처럼 코를 골며 자고 있다.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번개가 치는데도 잠을 잘 수 있는 걸까? 어제 일이 자꾸만 생각난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야 어제 본 그 광경을 설명할 수 있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병들거나 늙어서 죽을 때가 된 동물들이 죽기 전에 안전한 장소로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 하지만 내가 본 건 분명 어린 사체들, 태어나기도 전 유산되어 버린 동물들의 사체였다. 절대로 정상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방금 소리 없는 번개가 또 한 번 쳤다. 이번엔 몇 초 사이에 연달아 3번이나 번쩍였다. 혹시 저건 번개가 아닐지도 모른다. 도대체 무슨 번개가... 아니야. 저건 번개가 맞을 것이다. 괜히 쓸데없이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말자. 나는 제임스를 괜히 발로 차서 깨웠다. 그리고 방금 본 연속적인 번개에 대해 말해주었다. 제임스는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화를 내고는 다시 잠에 들었다. 이거 참 미안하기도 해라. (1994년 7월 3일) 아침 7시 30분 1시간 전쯤 또 번개 때문에 잠에서 깼다. 다행히도 우리한테는 모닥불에서 끓여낼 제법 좋은 커피가 있었다. 오늘은 아마 10마일쯤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평소보다 조금 적은 거리이지만 지도상 오늘 걷게 될 코스는 약간 언덕진 곳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뭐 장딴지 근육에겐 좋은 일일지도. (1994년 7월 3일) 밤 9시 15분 오늘은 제법 꽤 잘 걸었다. 비록 우리 둘 다 내일까지 근육이 좀 쑤시겠지만 말이다. 지도에 나온 것처럼 오늘 걸은 길은 정말로 언덕길이었다. 하지만 빌어먹을 지도는 그게 얼마나 경사가 심한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억지로 찾아보자면 적어도 오늘 우리는 동물들의 태아로 가득 찬 평원을 보지는 못했다. 퍽이나 다행이군, 젠장. (1994년 7월 4일) 아침 6시 10분 내 마시간 친구가 텐트 바로 옆에서 폭죽을 쏘며 소리를 질러 나를 깨웠다. 7월 4일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란다. 물론 그 난리를 피우는 동안 그는 벌거벗은 상태로 불꽃을 뿜어내는 작대기를 양손에 쥔 채 뛰어다니고 있었다. 나는 그의 유머 감각을
아침 8시부터 자정까지는 참아줄 수 있었지만 밤 12시 1분부터 아침 7시 59분 사이엔 그냥 그놈의 목을 졸라 죽이고 싶을 뿐이었다. 불꽃놀이에 잠에서 깨서 그의 물건이 덜렁거리는 것을 보는 건 내가 상상한 오늘 아침의 모습이 아니었다. 하지만 인정하겠다. 솔직히 그 시끄러운 소리를 제외하면 꽤 재미있는 일이기도 했다. 오늘은 아마 비가 내릴 것 같다. 구름이 낮게 떠 있고 꽤 심상치 않아 보인다. 게다가 바람도 많이 불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이킹을 출발하기 전 샀던 방수 장비는 지난주 폭풍에서도 우리를 말끔하게 지켜주었다. 그게 있다면 아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 (1994년 7월 4일) 저녁 6시 30분. 우리가 걷는 동안 비는 오지 않았다. 제임스가 1시간 전쯤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 그는 이미 가죽을 벗겨서 그걸 모닥불에 구울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나한테 그런 해체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었다. 사실 그런 걸 딱히 배우고 싶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직접 사냥한 고기를 먹고 싶을 때마다 제임스가 모든 일을 다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난 묵묵히 그걸 배웠다. 좋아. 이게 바로 동료라는 거지. (1994년 7월 4일) 저녁 7시 30분. 방금 전 또 한 번 구역질을 했다. 제임스가 그 토끼를 구우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게 얼마나 병든 상태였는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 역겨운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역시 우리가 경비대원 기지에 방문했을 때 알려주기 위해서일 뿐이다. 젠장, 내가 토끼 가죽 벗기는 걸 배울 필요가 있다면 제임스 너도 일기 쓰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토끼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자. 토끼의 가죽 아래 살갗 부분에는 온통 하얀 여드름처럼 보이는 것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그리고 그건 꽤 큰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았는데 왜냐면 제임스가 나이프 끝으로 살짝 찔러보자 퓨 하고 터지며 탁한 흰색의 점액질을 10피트 밖까지 뿜어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 신발에도 조금 묻었고 그걸 신호로 나는 30분가량 구역질을 해야만 했다. 제임스가 나에게 사과를 하며 더 이상 웃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까지 말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꽤 많은 소고기 육포가 있었고 건조 식량도 제법 있었다. 그러니 배가 고플 일은 딱히 없을 것이다. 그래도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우리는 텐트 안에 조용히 앉아있는 신세가 되었다. 잠시 후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밖이 계속 번쩍이고 있다. 어떨 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달아 치고는 또 어떤 때는 4에서 5초 정도 지속되는 길고 긴 한 번의 번개가 친다. 바로 그 긴 번개가 나를 진짜로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길게 치는 번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제임스는 그런 번개가 보기 드문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 불가능한 현상은 아니라고 했다. 특히 이런 날씨에는 말이다. 번개는 이제 조금 잦아들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 번개가 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마른 하늘에 난데없이 번쩍이는 것보다 그게 그나마 덜 기묘하니까. 그래, 이건 그냥 단순한 번개일 것이다. 제임스는 꽤 믿을 만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의 말을 그냥 믿도록 하자. 오늘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1994년 7월 5일 오전 10시 10분. 제임스가 너무 놀라려 하지 않는 모습이 나를 더욱 놀라게 만들었다. 우리는 오전 6시부터 깨어있는 상태이다. 우리가 텐트를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사방은 죽은 새, 죽은 박쥐, 그리고 죽은 벌레들로 가득한 상황이었다. 말 그대로 가득했다. 발 디딜 틈도 없을 지경으로. 그것들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어제 내린 빗소리 때문에 듣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도대체 왜 그것들이 죽어 있는지는 설명해주지 못한다. 하지만 그게 이 사건의 최악의 부분은 아니다. 그것들은 온통 그 여드름 같은 것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전에 봤던 그 토끼처럼 말이다. 우리는 경로를 조금 바꿔서라도 그곳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기로 했다. 지도에 따르면 서쪽으로 40마일만 가면 경비대원들의 기지가 있다고 했다. 제임스는 서둘러 걸으면 내일 점심쯤에는 거기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계획이다. 특히 그 서두른다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든다. 자, 출발하자. (1994년 7월 6일) 밤 12시 30분. 우리는 정말로 빠르게 걸었고 또 꽤 멀리까지 걸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는 죽은 동물들의 사체를 보았다. 사체의 여드름은 토끼에게서 본 것처럼 빽빽하게 나있지는 않았지만 역시 꽤 많은 숫자가 동물들의 살갗을 덮고 있었다. 아까 죽은 말벌들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나무 밑을 지난 적이 있다. 내가 위를 올려다보자 거대한 말벌의 둥지가 보였다. 하지만 그 주위로 날아다니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숲속은 정말 조용했다. 새도 없었고 벌레 소리만 조금 들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도 굉장히 작게 멀리서 들려올 뿐이었다. 나는 벌레 소리가 평소에 얼마나 당연하다는 듯이 들려오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 소리마저 완전히 사라지자 숲은 정말로 고요해졌다. 오, 이런. 방금 전에 우리가 텐트 옆에 모닥불로 밝혀둔 구역에 살아있는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다. 우리가 하루 종일 본 것 중
처음으로 살아있는 동물이었다. 사슴은 불빛이 닿는 가장자리에서 우리를 잠시 쳐다보더니 뒤로 돌아섰다. 그리고 그 사슴의 뒤쪽에는 태어나다 말고 반쯤 튀어나와 덜렁거리며 매달려 있는 사슴의 새끼가 보였다. 사슴이 뜀박질을 하며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자 새끼 사슴은 결국 완전히 밀려나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어미와 탯줄로 연결된 상태여서 그렇게 바닥에 떨어진 채 몇 피트를 질질 끌려갔다. 정말 모든 것이 미쳐있다. 오늘 밤에 조금이라도 잘 수 있다면 좋을 텐데. (1994년 7월 6일) 새벽 2시 15분. 맙소사, 방금 우리가 자는 동안 뭔가 일이 생겼어. 나는 너무 놀라서 도대체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방금 있었던 일을 적어 놓을 뿐이야. 방금 다시 한번 번개가 쳤는데 그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어. 지금 모든 숲이 밝게 빛나고 있어. 제임스와 나는 날씨가 이상해서 그런 거라고 서로 다독이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분명 번개는 1분이 넘게 계속 밝게 빛나고 있어. 젠장, 이제 2분이 넘어가고 있네. 나는 제임스에게 제발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결국 텐트에 지퍼를 내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어. 나는 너무 무서웠고 텐트에 혼자 남아있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그를 따라 밖으로 나왔지. 온 하늘이, 그러니까 평범한 번개처럼 일정한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온 하늘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 마치 정오에 뜬 태양보다도 더 밝은 것 같았지. 그 빛 때문에 눈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뜨기가 힘들었어. 제임스도 눈이 부신 것처럼 보였어. 나는 눈을 찌푸리며 좀 제대로 앞을 보려고 했는데 다시 눈을 뜨니 제임스가 사라져 있었어. 나는 놀라서 주위를 뛰어다니며 제임스를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제임스는 보이지 않았지. 내가 다시 텐트 근처로 돌아왔을 때 제임스는 거기 서 있었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이야. 하지만 그는 좀 이상해 보였어. 내가 그의 이름을 크게 불러도 그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 그는 심지어 눈을 깜빡이고 있지도 않았지. 그리고 난 그의 목덜미와 얼굴에 돋아난 종기들을 발견하고 말았어. 하늘은 여전히 너무나 밝았어. 나는 제임스를 끌어당기며 그가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노력했지. 하지만 내가 그의 셔츠를 잡아당기자 그 아래에 있던 종기가 터지며 뭔가가 흘러나와 제임스의 셔츠를 적시고 있었어. 난 그걸 차마 자세히 볼 수가 없었어. 도저히 말이야. 그는 여전히 밖에 서 있어. 꼼짝도 안 하고 말이야. 그저 그 무서울 정도로 밝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뿐이지. 그의 동공은 풀려있고
푸르고 하얀 빛깔로 가득할 뿐이야. 그는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그의 피부 상태는 점점 심해지고 있어. 나는 무서워 견딜 수가 없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내 손에도 작은 종기들이 돋아나고 있어. 그것들은 점점 내 팔뚝 쪽까지 번져나가고 있지. 방금 막 그 중 하나가 터져서 내 노트에 피를 흩뿌리고 있어. 허벅지 쪽에서도 피가 나는 게 느껴져. 나는 이 일기를 비닐 랩으로 싸서 방수가 되는 봉지에 넣고 경비대원들의 기지 쪽으로 달릴 생각이야. 그거 외엔 마땅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만약 내가 가는 길에 뭔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나는 이걸 나무 밑이나 아니면 최대한 안전한 곳에 보관할 생각이야. 나중에 누구라도 이 일기를 발견할 수 있게. 젠장, 페이지가 너무 젖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내 상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출발해야 할 것 같아. 제임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말이야. 빛은 여전히 너무 밝아. 너무. 그리고 그렇게 일기는 끝났어. 나는 그걸 읽고 너무 놀라서 거기 적힌 내용을 질병관리본부 CDC에 보냈어. 왜냐면 난 이 일기에 적힌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 그리고 또 혹시라도 내가 뭔가에 감염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는 엄청나게 더러웠어. 내가 그걸 만지기 전에 장갑 같은 것을 꼈다면 좋았을 텐데. 그 페이지는 말라붙은 뭔가로 가득 덮여 있었고, 그건 아마 일기에 적혀있던 그 고름일 게 분명했지. 냄새는 또 어찌나 고약하던지. 나는 CDC에게 보여주기 위해 노트를 다시 원래 상태로 보관해두고 손을 빡빡 씻었어. 일기에 나오는 숲은 아마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바로 그 숲일 거야. 하지만 거기에 가보는 건 뭔가 내키지 않아. 어쩌면 이건 전부 내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그 일기는 어떤 고등학교 머저리들이 장난이랍시고 만든 가짜일지도 모르니까. 그래, 어쩌면 내가 바쁜 공무원들한테 괜히 쓸데없이 연락을 한 걸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 난 소름이 끼쳐 견딜 수가 없는 상태야. 그 일기의 내용은 분명 믿기 힘들긴 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 분명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 90년대 중반에 이 근방에서 가축들이 이유 없이 대규모로 사망한 일이 있다고 했어. 어쩌면 바로 이 일기에 적힌 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그건 그냥 이것과 상관없는 별개의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야. 그래. 그건
분명 이것과는 상관없는 사건일 거야. 이 일기는 그냥 질 나쁜 장난에 불과할 테니까. 정말로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손에 도단한 이 종기가 정말 심각한 것이 되어버릴 테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